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10월 23일 오후 12시 32분이고요 역시나 주말을 맞이해서 비트코인 큰 움직임은 없는데, 중요한 건 금요일에 나스닥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려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고, 21일 금요일 20일시를 기점으로 여기서 쭉 이제 올려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서 이제 크게 하방 휩소를 준 다음에 쭉 말아 올리고 나서 상단 자리를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충분히 주말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모습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하려는 모습, 물론 이제 휩소성 무빙이었지만은 어쨌거나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다. 이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맞죠. 그리고 여기 고점 돌파도 살짝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가는 척 하다가 한번 싹 꺾었지만은,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척 하다 꺾을 때는 좀 크게 그래도 내려봤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롱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 것처럼 고점 돌파까지 하면서 여기서 이제 롱 탄 애들이 많을 텐데 걔네를 죽이기에는 좀 약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일요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따가 이제 월요일 아침 7시죠 요때 이제 선물 시장 열리는데, 선물이 한번 꺾었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트도 한번 쭉 꺾이겠죠. 이 정도까지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저점 라인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큰 조정은 바로는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려놓은 구간에서 좀 시간을 끌다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려놓은 구간에서 시간을 좀 끌어주다가 위로 쏘는 그림, 이런 추석빔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펌핑 준 다음에 너무나 이 저점 구간에서 너무나 오래 이제 횡보를 했고, 그 횡보하는 기간 속에서 어쨌거나 이제 거래량들이 좀 돌아줬다. 쭉쭉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특히 이날과 이날 있던 이런 이제 대량 거래량과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한 방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려받고 여기서 시간 끌고 빵 올리죠. 빵 한 번에 올리려면은 이 구간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이제 올려치게 되는데, 지금 FOMC가 11월 2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11월 2일에 CPI 때 겪었죠. 악재였지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찍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FOMC 때도 어쨌거나 내려찍고 올라갈 것이다. 그럼 내려찍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지. 이러고 입을 다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안 주고, 지금 아직 이제 11월 2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구간을 안 주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그냥 올려치는 무빙이 2주 동안 그냥 좀 선반영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좀 11월 2일에 그런 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시장은 모두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한 무빙을 보여주진 않죠.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게 차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올려치고 올려치는, 올려치고 올려치는, 이랬을 때 이 정도까지 과연 갈 수 있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추석빔 정도가 터진다. 여기 저점 대비해서 쭉 올렸을 때 23% 올려쳤었죠, 추석빔 때. 그럼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추석빔만큼 터졌을 때 22.4K 22,400달러, 여기 고점 정도까지 찍어주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고, 크게 터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요건 이제 단기간에는 못 가겠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줬지만 여기서도 한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막판에 떨구는 날, 여기 고점 찍은 날까지 합치면은 일봉상 1, 2, 3, 4, 5, 6, 7일 일주일을 들어 올린 겁니다. 일주일을.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도 한 일주일 정도 들어 올리면서 뭐 한 요 정도 애매하게 누구나 여기를 좀 고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할 경우에는 뭐 여기 고점 돌파하는 척 하면서, 여기 고점 돌파하는 척 하면서 또 빠지는 그림, 이게 이제 1번 시나리오로 한번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힘이 좀 세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까지 좀 보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돌파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못 가면 이 정도다. 여기 이제 계속 맞은 자리 있죠, 여기 계속 맞은 자리, 한 요 정도를 올렸을 때 비트 한 4.5%에서 5% 정도 올려주고 빠지는 그림, 한 요 정도 파동 되겠죠. 요 정도 파동 또 주고 빠졌다가
11월 2일 이후에 그냥 제대로 힘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그림까지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이 구간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공통된 구간이 아니냐, 어느 정도 여기 구간까지는 못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20.5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급의 펌핑은 뭐 요 구간에서도 계속 나왔던 펌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요 정도는 힘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게 줄 경우에는 추석빔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근거가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오래 이 기간에서 움직임이 없었고 눌러놨다. 그러니까 위아래 변동 자체가 추석빔 이후로 굉장히 미미했다. 그에 반면에서 CPI 때 충분히 바닥을 깨고 내릴 수 있었지만은 바로 급격하게 들어올리고, 금요일에도 이상하게 아무런 재료가 없었는데 비트 혼자 내려박았다가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려박았다가 그걸 그대로 회복하는 이런 움직임은 저점권에서 나왔을 때 하방으로 내리면서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손절시키고 물량을 저점에서 세력들이 받는, 그러니까 세력들도 여기서 이제 폭탄 매도 때리고 숏으로 먹고 여기서 롱 스위칭 저점에서 싸게 롱 잡아서 그냥 쭉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은 그러니까 이제 손바뀜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 박스 하단권에서의 매집 이후에는 박스 상단의 끝자락을 한번 쳐주는 이 정도 급의 상승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간도 길었고 캔들의 형태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손바뀜의 형태나 매집의 형태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박스 저점 라인에서의 모아온 물량을 팔아야겠죠. 팔려면은 여기 산 거를 여기에 팔 거냐, 이러면은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최소 여기서 샀으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쭉쭉 올려 쳐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의 구간에서 이제 팔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비트가 한번 상방을 쳐줄 때가 됐다라는 그 예측을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연준이죠. 이 미국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경제 기관, 그리고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연준, 영어로 페드에서 드디어 속도 조절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 중요 인사들이 이제는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은 이제는 좀 천천히 올려도 되고, 내년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더 긴축을 할지 아니면 완화에 들어갈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또 비둘기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나스닥이 급등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스닥도 2.3% 급등이 터지면서 마감을 했고, 추가적인 하락세는 종가 부분에서도 좀 나오지 않으면서 충분히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 프리마켓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종가 마감을 쳐줬어요. 자, 보시는 게 바로 나스닥의 12시간 봉인데 근처에서 금요일 종가 마감을 꽉 찬 몸통 꽉 찬 양봉을 이렇게 쳐올렸다. 자, 그러면은 못해도 추가적인 양봉 캔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몸통을 크게 세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몸통 큰 양봉이 지금 12시간 봉인데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이 정도 급으로 몸통에 이제 쭉 몸통 마감을 한 캔들이 여기 있죠. 여기 한 요 정도. 근데 이번에 이거보다 더 길게 뽑힌 거고 여기도 있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몸통형 장대 양봉 출현 이후에 추가 상승이 보시면 요거 쭉 터진 다음에 추가 상승이 있었죠. 여기도 있었다, 여기도 있었다, 여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냐, 이건 아닐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을 찍으면서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을 줬고 주요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시켰다가 강하게 꼬리로 말아올리면서 반등을 쳐주고 한번 눌렀다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요 지지라인을 딛고 한번 상승을 주고 딛고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는, 여기 고점까지도, 여기 고점은 좀 낮기 때문에 한번 이제 뚫어내면서 요 정도 12,000포인트까지의 단기 회복은 조금 노려줄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스닥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도 충분히 3-4%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3-4% 올라가면은 뭐 레버리지 10배만 써도 30% 먹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이때 나스닥이 쭉 1차로 크게 빠진 다음에 바닥을 딛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플러스 17%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봉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봉상 17%까지 반등 나왔고, 자,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여기서 쭉 줬을 때는 24%까지, 여기서 24%까지 올려 쳐줬다. 그랬을 때 최근에도 여기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20% 정도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12,000짜리 정도는 좀 넘겨주는 수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간, 요 당시에는 굉장히 짧게 반등이 나왔죠. 약 2주 정도 동안 올려치는 움직임, 여기서는 약 2달간의 올려치는 움직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완만하게 쭉 요런 식으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는 급격하게 올릴 것이냐, 급격하게 올리면 또 급격하게 빠져야 됩니다. 급격하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갈 것이냐, 저는 좀 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급격하게 올려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또 완만하게 가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2달 동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11, 12까지 연말까지 이제 산타 랠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구간은 충분히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드디어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연준의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크게 하락을 했죠. 하락하기 전에도 상방 휩소가 항상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돌파 나오는 척해. 여기 쭉 이제 계속적으로 저항자리,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고 내려 꽂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올라탄 개미들은 그냥 개박살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떨어지기 전에도 이렇게 올려치고 내리는 무빙,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내려 찍고 들어 올리는 이런 휩소성 무빙이 항상 이 선물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꼬리 무빙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차트 고점 자리에서 이런 꼬리들이 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방 시그널로 봐야 되고, 반대로 저점 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아래 꼬리가 달려준다, 고점 자리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저점 자리, 이런 저점 자리에서 아래 꼬리 달려줬을 땐 상방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이런 큰 추세의 저점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아래 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상방의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달러도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물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마감할 때 살짝 올려놓고 끝나긴 했어요. 살짝 올려놓고 끝나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제대로 반등을 쳤다라고 보긴 어렵고, 추가 하락이 또 좀 더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음봉을 내려 찍은 거기 때문에 마치 고점 부분에서 이 자리, 이 음봉 있죠? 이런 형태랑 비슷하다.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정도 파워면은 이거 힘이 세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 음봉으로 그냥 내려 꽂았다라는 건 그냥 싹 그냥 집어 던졌다라는 거죠. 개미들도 아니고 세력들이 그냥 집어 던졌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음봉 꽂히게 되면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려면 이 정도까지 좀 더 이제 내려주고 여기 저점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고 횡보하다가 또 빠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달러가 빠지는 그림이 서서히 나올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 이유는 이제 엔화, 이제 일본의 개입이 좀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달러 가치가 치솟고 엔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일본이 참다 못 참고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지금 제대로 들어갔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불문율인데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본 재무성이 엔화를 떠받치기 위해 미국 국채나 달러를 매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를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 엔 차트입니다. 달러 엔 이제 지수 상관관계가 여기서 너무나 크게 올라가던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달러가 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를 좀 더 이제 마무리 지어 드리자면은, 이 연준,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이제는 금리를 11월 2일에 있는 회의에서는 0.75포인트 인상하고 12월에는 그보다 작은 폭의 금리 인상 여부와 방법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건데, 연준 위원들은 그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는 뜻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지금 조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월에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을 원한다면은 11월 회의 이후에 몇 주간의 시장이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이고, 지금 12월에는 이제 0.75를 올리는 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2월에는 이제 50bp 올리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오면서 75bp씩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오면서 6, 7, 9, 11월까지 밟으면 4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참다 못 참는 이제 일본 중앙 정부까지 개입을 하면서 엔화의 어떤 방어, 가치 방어에 나서는 거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연준 회의할 때 그 연준의 인사들도 머리가 있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이제는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그리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초강수를 뒀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초강수를 뭐 계속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연준 인사들의 이 정치 방향성에도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초강수를 두는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긴축을 세게 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경우에는 또라이 취급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가 이제는 적당히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계속 11월까지 75bp를 올리다 12월에 갑자기 50bp. 자, 금리 인상폭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동안에 왜 떨어졌습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여기서 미끄럼틀을 이렇게 타고 내려온 이유도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 인상. 자, 근데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린다? 그리고 이제 금리 내릴 생각을 이제 한다. 물론 24년에 내리겠지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바닥이라는 거죠.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준의 속도 조절론, 드디어 연준이 브레이크를 잡는구나, 저런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추고 뭔가 이제는 투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도 굉장히 세게 반등을 쳐줬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까지 크게 빠져주면서 어떤 조금 그래도 단기 반등 랠리에 대한 이제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증시도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겨울 랠리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왜냐하면 지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주식 보유량을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20년 만에 최고치로 높인 펀드 매니저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위협은 상승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나는 포지션이 없는데 시장이 갑자기 막 산타 랠리가 터져, 이러면은 굉장한 좀 포모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분석이고, 급격한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장에 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계절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더라도 일단 주식 포지션이 지금 너무 가볍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없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이 그래도 11월 12월 길게 봤을 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거 그래도 한번 반등 제대로 줄 것 같다, 야 공격적으로 한번 매수 들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반등이 상당히 좀 더 세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겠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어쨌든 간에 이 S&P 500대 기업 중에 70% 이상이 시작의 이익 추정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다는 거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던 해의 시장은 10월 바닥을 찍으며 4분기 상승의 길을 열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는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반등장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어느 정도의 반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을 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증시 격언은 연준과는 싸우지 말라. 맞는 말이죠. 연준이랑 싸웠으면 지금 다 갈려 나갔던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중간 선거 이후에 나왔던 이런 시장의 연말 랠리가 과거에 있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산타클로스와 싸우지 말라라는 격언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어설프게 숏을 치다가는 이제 반대로 1, 2, 3분기와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바닥을 쳤고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한번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들도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앱토스, 이 앱토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규 상장 코인인데 기존에 신규 상장했던 그런 코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앱토스는 원래 조금 상장하기 전부터 그래도 구 페이스북,
메타 출신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코인이라는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 그리고 업비트까지 동시에 하루 만에 상장을 쫙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애들일 텐데 왜 지금 시점에 상장을 했을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업비트 BTC 마켓에 짜잘하게 상장하는 그런 잡코인이 아니라 이 정도 코인이면은 이제 시총이 지금 보시면은 1.7조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1.4조짜리가 1.7조까지 올라왔다. 자, 그리고 이런 코인들이 얘네들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이 코인들 상장할 때의 목적은 이제 개발자들 물량이라든지 세력들이 싸게 산 물량을 어쨌든 시장에 팔아치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건데, 상장을 하려면 이제 펌핑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어설프게 상장했다라고 한다면은 수급도 안 붙고 개미들도 안 붙고 그냥 이제 하락을 그냥 그대로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자, 근데 연말이 온 이 시점에서 비트도 충분히 바닥을 다질 만큼 다질 구간, 그리고 이제 11월 FOMC를 남겨둔 11월 12월 FOMC 끝나면은요, 이제는 그 다음에 FOMC가 있던 말던지 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12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 동결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바닥 구간, 공포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얘네들이 상장을 해서 이 정도 급의 좀 펌핑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 자, 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위믹스입니다. 위믹스도 이 정도로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줬다가 다시 눌러놨어요. 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자,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위믹스도 저점 구간이라고도 좀 보여지고, 자, 이오스도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브도 가격 방어를 잘해주면서 비트 빠질 때도 많이 안 빠지고 어느 정도 지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트 중에서도 그래도 가격 방어를 잘해주는 코인이 이런 에이브라든지, 에이브는 발행 수량이 딱 이거 1600만 개 정해져 있죠.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 조금 제한돼 있다,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가격 방어 잘해주는 코인 폴리곤이죠.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현재 10조에 육박하는 무거운 코인이지만은 많이 안 빠지면서 올려치고 여기서 바닥지고 올려치고 이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위로 한 방 더 쏠 수 있지 않냐,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한 방 더 여기서 좀 기 모은 다음에 위로 쏠 수 있다. 그런 충분히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높여놓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랑도 좀 비슷하죠. 이거는 일봉이지만 이거는 비트코인 현재 15분봉입니다. 비트코인도 안 빠지죠. 안 빠진다. 올려치고 여기서 올려치고 저점 높여놓으면서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뚫어내면 이제 한 파 더 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좀 비슷하죠. 비트의 15분봉이나 폴리곤의 1봉이. 자, 그만큼 폴리곤 자체는 묵직하다는 거죠. 움직임이 많진 않지만, 막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그만큼 가격 방어를 좀 잘해주고 있다. 그나마 다른 코인들 다 나락을 가는데 가격 방어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도 묵직한 코인들 중에 하나죠. 코스모스도 시총 무겁습니다. 지금 4.8조짜리인데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야금야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쭉 눌렸다가, 근데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눌림 구간으로 오게 되면은 이 구간까지 다시 이제 안 간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여기를 가면은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구간을 잘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준다면 여기서 뭐 한 파 정도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리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든지, 요 자리 16,000 자리 어느 정도 좀 지켜주게 되면은 전고 돌파도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런 이제 코인들 어느 정도 좀 시총도 있고 가격 방어도 잘해주고 있는 이런 폴리곤, 에이브, 코스모스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이런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손절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 여기 꼬리 아래 꼬리 여기 손절 잡고 진입을 했을 때 위로 어느 정도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고, 여기 깨면 일단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의 접근,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 수 있다. 지금이 여기를 손절 잡게 되면은 그래도 요 정도 라인이나 뭐 전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요 정도 급의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스토리지도 많이 눌렸죠. 스토리지도 여기서 크게 올려주고
계속 눌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지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매수가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매수할 때도 한 요 정도 자리는 550짜리는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된다.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만 하다라는 거죠. 힘을 준 다음에 좀 너무 많이 뺐고 기간도 이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한번 이제 올려치기가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드컵이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 11월 20일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 특히나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 그 다음에 이제 황의조 선수, 이재성 선수, 이런 이제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하는 만큼 또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그런 월드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 월드컵과 관련된 코인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알고랜드죠. 그리고 칠리즈도 있습니다. 자, 칠리즈는 이제 펜토큰 위주로 운영을 하고 피파랑 계약을 한 알고랜드, 이런 거로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공식 블록체인 플랫폼사가 됐고, 피파는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를 담은 이미지나 예술작품 등을 알고랜드 기반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로 제작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알고랜드 개발자는 10억 명 가까이 되는 피파 팬들이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알고랜드의 글로벌 확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드컵이 이제 불과 한 달 안으로 이제 들어온 이 시점에서 알고랜드를 우리가 한번 진입해볼만 하다. 왜 진입해볼만 하냐, 여기서 펌핑을 40%를 줬어요. 이때도 월드컵 테마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정도 눌렸으면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정도로 눌러놨다. 그리고 누르고 쌍으로 눌러놨죠, 지금. 자, 이러면 이제 다 눌러놓은 걸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번 500에서 520짜리 이 설거지 펌핑, 그러니까 이게 본 펌핑이었으면은 여기서 진짜로 크게 가려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여건상 여기까지는 좀 미지수고,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만약에 이제 지금 자리 451원에 매수를 했다. 어차피 여기 손절 잡아야 되겠죠. 413이나 425 여기 손절 잡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위로 한번 월드컵 이제 개막 빔 빵 쏘면서 500원 정도, 500에서 550원 정도는 조금 기대해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 정도 눌러놨으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알고랜드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뭐 칠리즈도 마찬가지죠. 칠리즈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올려치고 한 팔을 더 올려치면서 어디까지 가냐 소리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빠지면서 지금 이 매물 라인, 여기서 이제 올려치고 횡보했던 매물 라인이죠. 여기를 다시 왔어요, 일단.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죽을 것이냐, 아마도 이럴 확률이 높은데, 죽을 땐 죽더라도 이 칠리즈도 월드컵 빔 한번 여기서 좀 깔짝 쏘고 어깨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어깨 한번 만들어주고 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칠리즈보다는 알고랜드가 아무래도 좀 손익비가 좀 더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칠리즈는 여기서 충분히 세력들이 해먹은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은 물론 단기 반등은 뭐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칠리즈도 손절 여기 그냥 접어놓고 238은 손절 잡아놓고 하시는 게 안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아르헨티나의 영웅 리오넬 메시가 이제 35살이고 현재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지만은 올해 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은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또 굉장히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번 월드컵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에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겟과 정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트겟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내용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발표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넬 메시 본인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비트겟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죠. 자, 그리고 저희 코인타임즈도 비트겟과 공식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지금 현재 수익률 대회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대회 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있는 차트 분석 내용들을 카톡방에 무료로 실시간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타점도 저희가 최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 드림으로써 이런 식으로 롱 28% 수익, 14% 수익, 33% 수익, 롱 크게 들어가신 분은 265%까지 이렇게 수익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롱을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자, 정확하게 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21일 금요일 오후 9시 4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 숏이다 숏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때가 보시면 21시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여기 라인을 깨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 여기를 깨면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계속적으로, 근데 여기 추세 자체가 이미 하방이었고 이미 이 위에서부터 찍어 눌러놓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한 팔을 더 이제 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가려면은 여기 돌파가 나와줬어야 되는 거고 여기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뚫리면서 이렇게 쏟은 거죠. 물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요때 잡아들인 게 18637이에요 18637까지는 이렇게 푹 내렸다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최저점 찍은 구간이 18636.5죠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겟 기준입니다. 18637까지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표시까지 해드렸고, 18636.5 그러니까 어쨌든 637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바로 손절 짧게 잡고 롱을 들어갔죠. 롱을, 여기서 롱 들어간 시간 9시 13분이죠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여기서 숏 말씀드리고 팍 바닥 찍고 여기서 롱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 잘 올라가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 2시 45분에 엑시도 말씀드렸죠. 엑시 롱 때릴만 하다. 때리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00%까지 찍혔어요. 엑시도 수익이 났고, 비트 롱 265%, 32%. 자, 100% 수익까지 나왔습니다. 50배 레버를 쓰신 분. 자, 55% 수익, 86% 롱 수익, 그 다음에 132% 롱 수익. 자, 이런 수익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고급 정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저희 카톡방,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랑 하시면 되겠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말 걸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 소식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급하게 영상을 지금 오전부터 준비를 해서 찍었는데 다소 좀 말이 꼬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죠. 연준이 지금 조금 이제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금 이제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은 11월 2일에 FOMC 금리 인상에서 금리를 75bp를 올리면서 또 파월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 내용이 굉장히 좀 비둘기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렸고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 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속도를 늦추겠다. 12월에는 50bp,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리 동결, 24년에는 낮추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파월이 이제는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 10월을 바닥을 찍고 11, 12가 올라갔다. 그런 여러가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저점에서의 이런 아랫꼬리 행태들, 자, 이런 게 모두 한 번에 큰 상승을 지금 눌러놓고 한번 이제 위로 터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관점과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카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도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고, 저는 올해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약세장에서 나오는 단기 기술적 반등일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빠지겠죠. 숏을 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뭐 주구장창 롱만 치면은 돈 벌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게 맞고, 이제는 어쨌든 약세장인 게 맞고, 그렇지만 약세장이라고 해서 주구장창 또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또 반등이 그래도 길게 나오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기회를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그런 정보들을 좀 받아보시면서 하는 게 좋으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 아마도 내일부터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 비트나 나스닥이 좀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 편안하게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